큰 박수로 윤가은 감독님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화 오리진 한국 거신 영화 만든 윤가은이고요. 네, 일단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니, 저도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정말 제가 혼자 하는 줄 몰랐는데 진짜 혼자 해야 돼서 이렇게 책상도 아니 진짜 이런 게 저 정말 처음이에요. 진짜 지금까지 집이 그래도 한 100번 이상은 한 것 같은데 진짜 저 이런 건 처음이라 지금 제가 너무 긴장을 한 상태지만 그냥 한 번쯤은 그냥 관객분들과 나란히 이렇게 서로 얼굴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 진짜 그냥 궁금하셨던 거 혹시 있으시다면 그냥 어떤 질문이든 받으려고 진짜 긴장되네요. 혹시 앞으로 오실 분들은 지금 좀 이 빈자리 좀 되게 많거든요. 그 앞으로 더 오셔도 되고 편하게 자리 이동하실 분들은 지금 이동하셔서 우리 오붓이 이야기 나눈다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가시는 거 아니죠? 아니죠? 앞에 자리 많아요. 오셔도 돼요. 영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보신 분 계세요? 혹시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많으시구나. 바로 질문을 저희가 앞으로 한 50분? 50분 정도 있다고 해요. 근데 오늘은 따로 모더분이 안 계시니까 일단 그냥 간단하게 영화 소개만 먼저 할게요. 저는 2016년에 우리들이라는 그것도 역시 독립 장편 영화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저의 첫 영화로 개봉을 했고요. 우리 집은 이제 3년 뒤인 올해 이제 개봉을 한 영화고, 우리들을 보신 분들은 계시다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지만 어떤 같은 동네 안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질문 받겠습니다. 진짜 아무거나 좋으니까 아무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바로 받겠습니다. 네, 우선 영화는 정말 너무 잘 봤고요. 제가 궁금한 게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제가 영화 보면서 느낀 게 서울이랑 보리해변 장면이 굉장히 대조된다고 느끼면서, 서울은 오르막길 같은 경사에서 걷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보리해변은 굉장히 평지에서 걷는 게 많이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약간 딱 비교 되게 찍으신 것도 궁금했고, 그리고 또 사실 하나가 요리를 좋아하는데 계란을 사용하는 요리를 되게 많이 쓴다고 생각해서 혹시 계란을 많이 쓰는 요리를 한 이유가 있는지도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처음에 질문해 주시는 게 제일 어려운데 질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지금 말씀해 주셔서 알았어요. 보리해변 가는 길이 평지라. 그렇구나. 이거를 또 지금 이제 발견을 해 주셔서 지금 좀 알게 된 게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었어요. 이게 서울에 이제 사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서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어쨌든 구름이 되게 많아서 동네 안에서의 그 높고 낮은 지대들이 되게 많고, 오히려 도시가 더 그렇고 지방으로 나갈수록 조금 더 일종의 평지가 산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좀 탁 트인 공간들이 있어서 이 동네 안은 어쨌든 높고 낮음의 레이어들이 많은 공간 안에서 아이들이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 그렇기도 하고, 특히 이제 이런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주택가인 경우에는, 그리고 그렇게 그 하나네 집과 유민의 집은 사실은 어떤 소득 수준의 차이가 조금은 존재하는 친구들인데, 그 서로 다른 소득 수준의 동네들을 좀 커버하기 위해서 좀 그런 높고 낮은 동네들이 이제 안에서 나오면 얘네 집에서 이 집까지 갈 때까지
뭐 언덕도 내려가야 되고 육교도 건너야 되고 또 다시 올라가야 되고 뭐 이런 나름의 동네 안에 어떤 드라마틱한 구조들을 넘어서 서로 만나게 되는구나 이런 거를 좀 넣고 싶어서 서울은 일부러 더 그런 공간을 찾았던 게 있고 보리해변으로 가는 길은 저도 지금 알았는데 해변의 느낌을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정말 탁 트인 공간 아래 하늘 아래 얘네들 마치 이렇게 그리고 앞에 바다니까 갈 곳이 더 이상 없는 곳 앞에 지구 끝에 얘네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좀 주고 싶었는데 그런 공간을 찾다 보니까 그 공간으로 향해 가는 여정의 어떤 지형들이 점점점 아마 좀 장애물이라는 건 뭐 건물들이 좀 없어지고 이렇게 좀 탁 트인 식의 평지의 구조가 좀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지금 들었어요. 그리고 계란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개봉하고 나서 계란의 어떤 굉장히 큰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지점이 있었고 막 어떤 경우에는 그 알을 깨서 나오는 데미안의 어떤 그런 느낌들을 그건 정말 영화의 어떤 해석을 굉장히 확장시켜서 해주시는 해석들에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정말 솔직히 저의 의도는 그냥 아이들이 처음 요리를 시작할 때 보통 계란 후라이부터 시작을 많이 하고 계란이라는 달걀이라는 요리 재료가 약간 실패하기가 쉽지 않은 그냥 이렇게 재료로서 되게 간만 조금 잘 맞추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재미난 모양으로 변형될 수 있는 요리들이 많고 또 실제로 나연 배우도 이렇게 처음 만나서 무슨 요리 좋아하냐 했더니 계란 요리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가 요리책을 만들 때 어떤 하나의 컨셉이 이 친구 요리를 좋아하는 친구니까 하나의 컨셉을 잡았을 거고 그것은 계란 뭐 이렇게 잡아서 그냥 요리책의 컨셉을 잡는 의미로 사실은 활용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마음껏 해석해 주시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우리 제가 7번째 관람을 하게 돼가지고 영광인데 제가 질문을 했어야 했었는데 우리 집에서 나오는 그 서울 장면이 있고 한 곳에서 촬영했나 아니면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촬영했나요? 제가 집으로 가던 길에 육교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촬영하는 장소 중 하나거든요. 근데 혹시 거기면 아니면 다른 데서 돌아다니면서 촬영했는지 아니면 한 곳에서 촬영했는지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사실은 모든 장소가 다 뿔뿔이 찢어져서 찍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집 앞, 유민의 집 앞, 그리고 이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는 육교, 동네 이런 곳이 전부 서울이긴 한데 지역이 전부 달라요. 그래서 전부 다 다른 곳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네, 또 혹시 바로 뒤에 계시는데. 네, 안녕하세요. 영화 우선 너무 영화 자체가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제 영화에서 보다 보면 우리들의 출연했던 지아도 그렇고 그 분식집에서의 가족들도 그렇고 전 작품에서의 배우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애초부터 이런 건 꼭 출연시키고 싶다라는 의도였는지 아니면 이래도 재밌겠다 약간 우발적인 행동에 가까웠는지 또 궁금하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집에 우리들 배우가 출연함으로써 우리들의 있던 이야기는 실제야라고 정말 더 생동감을 불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 이후로도 만약 차기작이 나오신다면 우리 집의 배우들 또한 출연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아이들이 자기만의 우리 집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를 펼치잖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도 혹시 어렸을 때 내가 이러면 우리 집을 좀 지킬 수 있을 것 같았다 하는 경험이 있으셨는지 또 있었다면 어떤 경험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일단
우리들의 친구들이 우리 집에 나온 거는 다분히 우발적이고 저희 충동적인 이기심에서 비롯된 결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집이 되기 전에 한 1년 정도 개발하던 작품의 제목은 소라라는 작품이었고 중학생이 주인공이었고 좀 굉장히 다른 형태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계속 1년에서 1년 반 정도를 이제 계속 디벨롭을 하다가 지금의 형태로 되면서 우리 집이라는 제목이 그때 붙여졌는데 그냥 그거는 우리 집 말고 다른 생각이 안 났어요. 제목이 우리 집이 딱 그냥 맞는 제목이겠다. 근데 저는 좀 걱정을 하긴 했어요. 이게 같이 우리가 들어가니까 시리즈로 오해하시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우리들의 자장 안에 있는 사실은 전 우리들이랑 좀 다른 톤의 다른 분위기, 그러니까 같이 아이들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결의 시도들을 해보고 싶었는데 같이 읽히면 어떡하지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팀 안에서 이제 저희 아토의 대표 같이 개발하던 대표님도 그렇고 팀원들도 다 좋아했어요. 그 제목을. 이거는 우리 집밖에 없다.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단역들을 누구누구가 나오는데 어차피 캐스팅해서 이 친구들을 새로 뽑을 거면 그냥 우리들에 나왔던 그 친구들을 다시 부르면 좋겠다. 이거는 정말 저의 사심이었어요. 다시 너무 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촬영장에서 다시 좀 공식적으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틈틈이 만나는 거 말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친구들이 굉장히 잘 크고 있다는 걸 알지만 이제 우리들 집을 찍을 때까지도 우리들 집이를 간간히 다녔었는데 가면은 이제 관객분들이 선이랑 지아랑 보라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혹은 실제 그 배우들은 잘 살고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간간히 받아서 그러면 그 친구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영화적으로 보여드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계별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선인의 가족이 등장하는 분식집 장면은 없었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찬이의 여자친구로 누가 좋을까 하는데 지아보다는 보라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들의 주인공이 선이였어서 선이 말고 조금 더 그 안에서는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친구들이 더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아랑 보라를 더 적극적으로 영화에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이가 안 나오면 또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나리오 개발을 하다가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하지만 이야기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인물들로 이제 선이 혼자 나온 것보다 그거는 가족이면 훨씬 좋겠다 이렇게 돼서 들어왔고 실제로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저는 계속 연락은 하고 있었지만 이 촬영하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 즐거워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저희 우리 집에 하나유미 유진이가 다 같이 봤고 나중에 이제 이 얘기를 자꾸 하게 되니까 나중에 저희 친구들이 이제 개봉하고 나서 약간 눈치가 그럼 우리는 이제 또 언제쯤 준비해서 당신이 다음 영화에 나오면 되나요? 이런 식의 이제 눈치를 조금씩 주기 시작하는 것 같고 이제 나연 배우 하나 역을 맡은 나연 배우 같은 경우는 어디선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다음에 또 감독님이 몇 년 지나고 나연아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한다고 생각하고 나갈 거예요 하하하 이렇게 저거 빨리 만들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러면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온다면 반드시 하나유미 유진이가 어떤 방식으로든 잘 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개봉하고 나서 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집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여기 안에서 하나나 유진이가 했던 노력들 중에 어떤 부분은 저의 경험담에서부터 비롯된 것도 사실은 있긴 있어요. 근데 되게 오랫동안 저는 좀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저는 이 영화 끝에 하나는 그러니까 유미가 우리 언니 해줄 거지? 이 말이 하나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뒤에 하나는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 일도 있구나. 이게 내 힘으로 가족이 꼭 이렇게 어떤 모양으로 잡히지 않을 수 있고 꼭 가족이 그래야만 되는 것도 아니구나를 하나는 저보다 일찍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엔딩을 쓴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좀 굉장히 오래 붙잡고 있었고 별별 노력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저는 하나랑 좀 다른 점은 저는 사실 요리를 잘 못하고 요리 1도 관심이 없어서 저 진짜 저는 웬만한 음식을 다 맛있게 먹고 뭐 진짜 그냥 밥이랑 김만 있어도 다 그 요리라고 김을 자르는 게 요리라고 생각하는 저는 그런 사람이라서 그래서 저는 요리 대신 청소를 되게 좋아했고 잘했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청소를 잘 하는 거를 정리정돈을 되게 잘했고 청소를 잘하고 좋아했는데 이게 좋아한다는 거를 제가 좀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청소를 좋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좋아할 수 있어요. 이것도 어떤 취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깨끗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느끼는 희열이 있고 그 결과를 볼 때 굉장한 뿌듯함과 성취감이 정말 있거든요. 이렇게 친구 집 가도 이렇게 청소해주고 그래요, 저는. 진짜 좋아해서 하는 일인데, 어렸을 때 이제 뭔가 그런 식의 노력을 좀 해서 집이 좀 더 좋게 보이면 우리 가족들이 집에 더 오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또 동시에 했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많이 혼났어요. 어린애가 이렇게 한 엄마랑 좀 비슷하게 솔직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속상하죠. 그렇게 이제 집에서 아이가 청소하고 있다는 게 눈치 보면서 가족들 이렇게 무슨 돌봄 노동 하는 것 같이 당연히 보이니까 너가 왜 그렇게 해? 라고 혼났는데 물론 이제 그런 저의 마음도 있었겠지만 저는 되게 좋아서 한 부분이 있어서 예. 근데 시나리오 쓸 때 이게 청소하는 아이를 하려니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시나리오도 아니고 되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요리로 좀 바꿨던 기억이 납니다. 네, 길어지는데. 영화 정말 잘 봤고요. 제가 지방에 얼른 내려가야 돼서 4시간 때문에 아마 이 질문만 하고 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성 독립영화 전문 플랫폼 또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구축을 큰 목표로 잡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이유로 인해서 이런 목표를 잡게 되었는데 이런 변화를 실제 독립영화계에 몸담그신 분들이 이를 필요로 할까 같은 여러 의문이 들어서 감독님이 모두를 대변하는 건 물론 아니지만 제가 워낙 좋아하는 감독님이시다 보니 꼭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감독님처럼 독립영화계에 몸담고 계신 분이 보실 때 현재 여성 독립영화인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 또는 개선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죄송해요. 기자시사인 줄 알았어요. 기자시사에도 이런 질문 안 받은 것 같은데 오늘 진짜 와. 네, 제가 대표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어떤 저는 대표성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한 명의 여성 감독인데 제일 필요한 거 그냥 지금 막상 들었을 때는 돈이 필요합니다. 네, 제작 지원 이런 영화들 그러니까 다양한 영화들에 대한 제작 지원이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어야 영화를 만드는 건데 그거는 뭐 작은 단편 영화에서부터 이런 장편 영화도 있고 다큐멘터리도 있고 뭐 때로는 요새는 유튜브 채널들도 많으니까 그런 어떤 컨텐츠를 생산하는 유튜브 채널이 될 수도 있고 좀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방식으로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하는 감독들에 대한 그건 여성 감독들이 이제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더 들어요. 갈수록 여성 서사라는 게 이제 여성 서사라고 한정 짓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그 안에서 여성들의 목소리로 풀어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것에 대한 어떤 지금 뭐 영진이나 뭐 여러 군대에서 이제 제작 지원의 어떤 형태 사업들을 벌이고 있긴 하지만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많아지면은 어쨌든 이건 다 돈이에요. 결국엔 영화를 만드는 것도 저희도 영진이에서 제작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질만 해라는 어떤 판단 때문에 이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영화를 만들 수 있었던 거라서
크게든 작게든 그런 게 좀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 듣는 순간은 그게 제일 많이 들었어요. 네, 너무 돈 얘기를. 네, 근데 정말 중요해요. 돈은 너무 중요해서 그런 게 힘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얼른 집으로 가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버스 잘 타시고. 네, 영화 너무 잘 봤어요. 사실은 제가 오늘 제주도에서 올라왔는데 제주도에서 영화 개봉을 일주일밖에 하지 않아서 네, 근데 그때 제가 뭐 일이 있어서 못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감독님이랑 GV까지 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 친구는 영화 전체에서 어디서든 엄마 역할, 고전적인 엄마 역할을 자처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도 가족들을 막 계속 밥을 먹이려고 하거나 뭐 마음이 어떻게 안 좋은지 계속 묻거나 그리고 유미 유진에게도 계속 엄마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반면에 특히 집에서는 그 엄마랑도 어색해 보이고 아빠랑도 그렇게 살갑지 않고 오빠는 뭐 더 말할 거 없고요. 그래서 뭔가 집에서 심지어 막 애가 초등학생 친구가 하룻밤 없어졌다가 왔는데 아무도 이제 막 다그치거나 더 화내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하나를 짠하게 느끼게 했다는 것 같아요. 막 아무리 초등학생이고 요리를 좋아해도 라면 한 번 끓이지 않는 친구인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상황을 이렇게 넣으신 이유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들 제작기를 읽었었는데 그때 우리들 제작기 읽었었을 때는 아역 배우 친구들이랑 뭐 3개월 동안 계속 연습하고 어떻게 친해지고 그런 과정들을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 촬영 준비하실 때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멀리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동생이 이거 너무 TMI. 제 동생이 제주에 살아서 제주를 자주 가는데 제 동생이 너무 좋아했어요. 우리들이 제주에서 개봉을 못했었는데 우리 집이 개봉했다고 너무 좋아하다가 일주일 만에 사라져가지고 이거 어디 갔냐고 난리가 났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문이 하나는 저는 당연히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실제로 그게 고전적으로 우리가 고정관념 안에서 엄마는 이래야 돼라고 하는 어떤 엄마로서의 돌봄을 계속 하는 친구인데 저는 사실은 하나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가서 필요가 되고 싶은 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초반에 하나가 선행상 맞고 이러는데 이게 제가 좀 충분히 영화적으로 설명을 못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이 아이가 뭐 착하고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자기 속내를 다 자기 속을 다 빼주고 이런 친구가 아니라 시선이 외부로 가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런 어떤 특히 이제 이 집이 이 하나의 집은 지금 이 해만 이럴 것 같진 않고 한 몇 해 혹은 하나의 인생의 한 절반 이상은 이런 싸움 속에서 이런 불안한 집안 식구들의 갈등 속에서 이 집이 무너질 듯 말 듯 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럼 하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런 엄마 아빠의 싸움을 계속 지켜봐야 됐고 오빠는 아마 그런 싸움을 지켜보다가 어느 순간 포기했을 거고 이 집에 대한 기대를 놓고 연애를 하고 뭐 이제 다른 스트레스를 다른 쪽으로 막 푸는 거죠. 그럼 근데 하나는 어린 이 집에서 가장 막내고 아직 희망의 끈을 쉽게 놓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게끔 집에서 도와주는 어른이 없고 우리 집이 이럴 수밖에 없다고 누구도 사실 엄마 아빠도 다 지금 어떤 인생에서의 힘든 본인들의 순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린 아이한테 일일이 설명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고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집 안에서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이 집이 무너질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자란 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게 어떤 착한 성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되게 미숙한 행동일 수도 있는데 뭔가 자기가 가서 책임을 져야 하고 뭔가를 필요를 메꿔줘야
이것이 제대로 될 거야 라는 믿음 속에서 좀 자라난 측면이 있는 아이. 하지만 동시에 저는 그렇다고 그 성격을 뜯어고쳐야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모든 아이가 왜냐면 모든 아이가 그렇게 되지는 않잖아요. 어떤 이런 상황에. 왜냐면 하나 같은 경우는 어쩌면 마음속에 그런 누군가에 가서 필요가 될 수 있는, 이거는 외부로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동시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집에서 이렇게 길러진 것도 있겠지만 반쯤은 이 친구의 재능 같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밖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발견하고 했을 때 자신이 가서 도움이 되는 게 전 굉장히 큰 재능인데 이 사회에서 그런 것이 재능이라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그게 오히려 더 너를 챙기고 살아야지 왜 그렇게 살아라고 지탄받을 수 있는 요즘엔 특히 더 그런 덕목이 돼버렸는데 그게 되게 많이 아쉽거든요. 누군가는 사실 유미네 같은 경우도 하나가 먼저 시선을 주지 않았다면 유미 유진이의 여름은 하나만큼 되게 혹독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재능을 이것저것에 꽃피우는데 그 재능을 유일하게 알아봐주는 게 유미 유진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그런 점들이 이 영화에서 다 드러날 순 없지만 앞으로도 좀 새롭게 우리가 발견하고 어떤 그것의 장점을 충분히 인정해주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 너무 거창하지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하나라는 캐릭터를 제가 대했던 점이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우리 집 리허설 과정. 저 깜짝이야. 우리 집 리허설. 우리 집 리허설. 죄송해요. 우리 집은 사실은 유진이 캐스팅이 되게 어려웠어요. 하나유미는 오랫동안 이제 캐스팅을 한 뒤에 어쨌든 확신을 갖고 캐스팅을 했고 그 친구들이 먼저 그리고 지호 이게 찬이로 나온 지호나 그리고 원래는 이제 하나의 친구들도 있었어서 지금 영화상 다 삭제가 돼가지고 원래 하나의 베프인 지수라는 친구가 있었고요. 이게 말해봤자 뭐해 지금 다 잘렸는데 지수와 이제 또 뭐 시연이 소은이 이렇게 또 친구들이 있어서 또 친구들끼리 가족 얘기를 또 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영화상 집중하기 위해서 좀 삭제가 됐었는데 그런 친구들 다 같이 먼저 리허설을 일찍 시작했고 한 2달 반 전쯤 시작해서 우리들이랑 비슷한 방식으로 뭐 일주일에 2-3번 만나서 같이 이제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면서 진행됐고 유진이는 사실 유진 캐스팅이 너무 어려워서 계속 이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는 과정에서 거의 1달 전쯤 캐스팅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1달 정도는 이 두 친구들이랑 같이 하다가 그러니까 계속 매주 새로운 유진이가 오는 거예요. 리허설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랑 유미도 슬슬 눈치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이번 주는 이 유진이가 오고 다음 주는 저 유진이가 오고 막 이러다가 막판에 이제 주예린 배우 실제 저희 했던 주예린 배우가 왔을 때 저희 하나랑 유미가 사실 그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생기 넘치지 않았는데 너무 좋아요. 그냥 한두 시간 즉흥극하는 그 시간을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하나가 그날 리허설 끝나고 저한테 와서 이게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감독님 유진이죠? 이게 진짜 유진이죠? 이렇게 저한테 계속 물어보고 저 친구 너무 좋다고. 왜 저희 친구들이 이렇게 의견 어필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건 아마 제가 물어봐도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 좋아요 이렇게 그냥 좋게만 이야기하다가 얘라고 얘. 그리고 아마 급해서 그랬는데 그 친구들도 그냥 케미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같이 이제 리허설을 진행을 했고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대본을 전혀 주지 않은 상태였고 세 배우 다 지호까지 다. 그리고 말로 이제 씬들을 설명해서 즉흥극을 통해서 극을 만들어 갔는데 이번에는 플러스로 영화에서 이제 아이들의 어떤 취미를 좀 드러내고 싶은 어린이들도 다 각각의 취향과 취미가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이제 어른 돼서 어린이라고 다 퉁쳐서 묶어서 애들은 뭐 다 카봇 좋아해, 뭐 애들은 다 뭐 좋아해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미를 좀 살리고 싶어서 숙제를 또 매주 내줬어요. 그래서 하나는 실제로 김나연 배우는 매주 저 근데 그렇게 많이 내주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얘기 듣다 보니까 일주일에 2개인가 3개 요리를 해서 그거를 다
그냥 그 친구가 이제 그 레시피를 너 마음대로 적어오고 이제 그 요리를 했다는 증명을 해야 되니까 사진도 찍어보고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숙제를 그렇게 많이 내줬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리고 이제 유미랑 유진이는 상자를 만들어서 꾸미는 숙제를 내줘서 그거를 같이 하면서 이제 리허설을 진행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좀 이 인물에 대한 이해도 조금 높아진 것 같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뭐 비화 아닌 비화는 그 숙제를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숙제 이야기하는 시간이 리허설하는 시간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리허설할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중간에 숙제를 금시 이제 중간 이제 안 해도 돼, 더 이상 우리 충분히 자료가 쌓였고 안 해도 되니까 유진이가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이걸 왜 더 안 하냐,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안 하냐, 네, 이해를 못하는 시간도 좀 있었고, 네,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제가 썰로 들은 것 같은데 그 감독님께서 미드소마를 되게 재밌게 보셨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아닌가?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 질문이 되네. 혹시 내가 오해를 하고 질문 드린 것 같은데 혹시 이거 외에도 혹시 요즘 보셨던 영화들 중에 너무너무 재밌게 보셨던 영화가 있거나 그게 왜 재밌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드소마는 저 아직 못 봤어요. 이거 감독판 나온다 그래서 보려고 하는데 제가 원래 공포 영화를 진짜 못 보거든요. 전혀 못 봐요. 너무 무서워. 저 이런 영화 만드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겠어요? 진짜 못 봐요. 근데 너무 궁금하고 제가 이제 이거 우리 집 하면서 뭐 개인적으로든 영화 작업하면서든 좀 힘든 일들이 많아서 제가 되게 멘탈이 부셔진 채로 있으니까 친구들이 미드소마 보라고 너에게 아주 큰 힐링이 될 거야. 그래서 그걸 몇 번 예매를 했다가 이제 결국 무서워서 못 봤는데 나중에 이제 보려고 해요. 미드소마는. 네. 미드소마보다 저 그런 평 봤어요. 미드소마보다 우리 집이 더 무섭다는 평을 어디서 봤는데. 네. 그래서 그렇고 최근에는 사실은 영화를 저 개봉한 다음에는 영화를 볼 시간이 정말 생각보다 안 나고 아마 여유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를 최근에는 많이 못 봐서 제가 영화 개봉하기 전으로는 벌새 너무 재밌게 봤고 저는 뭐 벌새 보면서 벌새 보신 분들 계시죠? 더 벌새 저의 설혜인 배우가 거기 나와서 유리가 나오는 장면에서는 거의 그냥 남들 다 웃는 장면에서도 막 눈물을 오열을 하면서 막 저는 봐가지고 너무 좋은 영화였고 벌새도 극장에서 보지 않은 영화는 요새는 옛날 영화들 다시 보고 있는데 그냥 뭐 수업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냥 최근에 다시 본 거예요. 우연히 다시 봤는데 너무 아주 옛날은 아니지만 원더를 최근에 다시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근데 자꾸 그런 영화만 보는 건 아니에요. 공포 영화는 못 보지만 되게 뭐 좀비 영화도 좋아하고 재난 영화도 좋아해서 그런 것도 많이 보고 요새는 드라마를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서 빅리틀 라이즈 1, 2시즌을 최근에 또 다시 한번 봤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봐주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에 개봉할 맥이랑 아워바디도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아직 못 봐가지고. 네. 우리들이랑 우리집 같은 영화 제목에 왜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와. 진짜 기자시사 같네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들어가는 이유는 정말 솔직히는 막 우리 이렇게 어떤 우리라는 단어 자체에 큰 의미를 생각하진 않았는데 보통 우리 그러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좀 긍정적인 느낌이잖아요. 우리 그럼 되게 좋은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 집, 뭐 우리들 이런 거 할 때 나쁜 거라고 생각이 잘 안 들고 되게 좋은 느낌이 더 많이 드는 단어들인데 실제로 그 단어
안에 있을 때 꼭 그런 긍정적인 느낌만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라고 어떤 것을 묶을 때 우리 집 해도 뭐 화목한 우리 집, 즐거운 우리 집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집 하면은 내가 나의 우리 집을 생각해 보면 진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좀 안 좋은 것도 있고 이건 복잡하고 힘든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마음이 저는 더 많이 들었거든요. 이거는 친구들 사이에서 야 우리끼리 뭐 하자, 뭐 우리들 뭐 하자라고 할 때 그 우리도 우리가 꼭 좋은 뜻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의미와 감정들을 갖고 있는 저는 단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의 영화도 이제 그런 측면에 대한 영화를 좀 만들고 싶었었고 그래서 좀 이 단어들이 다르게 관객분들한테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다음에도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어요. 네. 너무 깊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 또. 네. 우선 저는 우리들 전작은 안 봐가지고 좀 사전 지식은 별로 없는데 아무튼 윤가은 감독님 영화 처음 봤는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고 눈물이 났고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하려던 질문은 되게 그 바닷가에서 마침내 감정이 막 결정으로 치달아서 결국 애들이 집을 깨부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집을 깨부수는 장면에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되게 이런 귀여운 막 아이들이 나오는 이런 영화에서 갑자기 뭔가 정말 무슨 인생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막 울부짖는 그런 진짜 저까지 막 카타르시스가 막 올라오는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그 와중에 이제 유진이는 이제 감정을 막 터뜨리기보다는 이런 표정으로 울듯말듯한 표정으로 있었는데 혹시 뭐 따로 그 장면에서 유진이에 대한 반응은 언니들이 막 집게 보시고 있을 때 그 반응 연출을 하신 부분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대충 선만 이렇게 다듬어 놓으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건 사소한 것도 하나인데 이제 하나가 유민의 집에 이제 거의 처음 방문했을 쯤에 막 하나가 방을 둘러보다가 뭐 낯선 사람 들이지 않기 뭐 이런 거 쭉 적혀 있는 종이를 봤는데 거기 친구 데려오지 않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뭐 나중에 또 언급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보고 끝나서 되게 뭔가 계속 이렇게 남아서 궁금증을 유발했었는데 결국 하나는 어쨌든 계속 데려와 뒀잖아요. 데려온 게 허락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의미를 담으신 게 있을 것 같아서 또 질문 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말이 조금 궁금했어요. 아무래도 결말이니까 더 왜 감독님이 저런 결말을 정하셨을까 궁금했는데 또 마침 앞에 질문에서 살짝 언급하셨듯이 하나가 뭐 이런 것만이 뭐 이런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도 있구나 뭐 이런 걸 좀 깨닫고 좀 체념도 할 줄 알고 이런 어떤 깨달음을 보여주는 장치인 것 같기도 하다 했는데 다시 한번 어쨌든 결말에서 어떤 걸 의도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거부터 얘기할게요. 냉장고에 붙어 있었던 거 하나가 떼서 있는데 이제 거기 말하자면 유미 엄마 아빠가 이 아이들을
남겨놓고 멀리 지방 출장을 가야 하는 상황에서 삼촌만 이 아이들을 삼촌도 일을 하고 있다는 설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촌도 아침에 출근하러 가서 다시 저녁에 와서 이 친구들이랑 같이 잠을 보호자가 없으면 안 되니까 자는 상황에서 낮에 아이들끼리 있을 때 지켜야 할 것들을 나름의 유미 엄마 아빠 입장에서 적어놓은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거기에 친구 데려오지 않기는 집에 친구들이 오는 순간부터 이 집의 질서가 사실 무너지기 되게 쉽잖아요. 이 친구들이 언제 갈지, 부모님이 계속 관리를 해주면 괜찮은데 친구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집이 돼버리면 이미 얘네 집 옥탑이고 그 안에서의 어떤 더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을 거라는 부모님의 어떤 계산 때문에 이거를 일일이 다 뭐 언제만 친구를 데려와 이런 게 오히려 더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의 규칙을 조금 더 세게 만들어 놨다고 생각을 저는 좀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 봐주기 되게 감사한 게 그 말 자체는 사실은 저는 부모님이 걱정해서 집에 누가 들락날락 하는 게 아이들끼리만 있을 때 더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센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규칙일 수도 있고 이해를 하더라도 되게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하지만 이 어떤 살림살이, 이 힘든 살림살이 안에서 이 가족을 나름의 방식으로 운영해야 되는 가족 안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규칙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아마 유미는 그래 엄마 아빠가 이런저런 걱정이 있어서 친구를 데려오지 말라는 거겠지라고 이해하고 있었을 거고, 그래서 친구를 지금까지 이사 다니면서도 많이 안 데리고 왔을 거고, 뭐 친구를 데려올 정신도 없었을 거고, 근데 하나 언니는 그 규칙을 뚫고 들어오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유미유진이는 거짓말을 했을 거고 어떤 순간이 되면, 그리고 어떤 순간이 돼서 털어놓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이 언니가 우리들한테 얼마나 좋은지, 우리한테 얼마나 큰 힘이 돼주는지를 끝없이 엄마 아빠한테 어필했을 거고, 그래서 사실 중간에 유미가 전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놀이터에서. 아마도 엄마 아빠가 그 왜 아줌마도 너 왜 자꾸 애들 꼬시니? 이러고 큰 언니를 자꾸 지탄하고, 그게 엄마 아빠 귀에도 들어가서 너 자꾸 한 언니 만나고 그 나쁜 언니 같은데 만나지 마, 이런 얘기를 아마 했을 거고, 유미는 좋은 언니인데 왜 그래, 이렇게 나름 이제 언니의 항변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유미는 아마 그 전까지 엄마 아빠랑 맞선 적이 없는 아이였을 텐데 나름의 내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했을 거다라는 항변의 뜻으로 이제 그 장면을 좀 만든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 집 깨부수는 집 깨부수는 거. 그거 네. 카타르시스를 느끼셨다면 너무 감사하고, 저도 그 장면을 사실 시나리오 개발하면서 좀 뒤늦게 찾아졌고, 원래는 그런 엔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의 한 촬영 한 달 전쯤부터 이제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 집을, 그렇다면은 마지막에 아이들이 감정 해소를 한번 빡 했으면 좋겠는데 그 어떤 절정에 이를 때 뭐가 있을까? 그러면 자신들이 손수 만든 것을 손수 부실 때 지금까지 해온 노력이 아무짝에도 쓸모없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너무 아픈 일이잖아요. 그거를 몸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일종의 액션이 들어가면 또 다른 식으로의 감정 표출에서 오는 해방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장면을 넣었고, 사실 좀 걱정을 했어요. 이거를 배우들이 어떻게 소화할 수 있을까, 또 다른 문제라서 너무 가짜같이 보일 수도 있고, 제가 어른인 제가 제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부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부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 배우들이 다 어쨌든 그 맥락 안에서의 오케이를 해줬고, 실제로 그걸 줄 때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그 감정이 실린 부수는 액션이 나왔고, 초반에 이제 하나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밟아요? 이거를 막 이러다가 막 나중에는 막 컷을 해도 밟고 있고 막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배우들한테도 개인적인 해소가 있었던 것 같고, 아마 그때 산전수전 다 겪은 아이들,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내뿜는 것 같다고 느끼셨다면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게, 그렇게 느끼신 감상이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인데, 왜냐면은
어른들이 바라봤을 때 아이들은 요만큼 살았고 요만큼만 느끼고 요만큼만 행동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어렸을 때를 돌아가 보면 우리 인생의 전체를 느끼고 살았잖아요, 늘. 그러니까 100%로 살았잖아요. 우리가 어른이 되기 위한 연습 과정처럼 살아온 게 아니라 감정도 그렇고 그거는 어떤 일들을 직접 겪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저 아이들은 저 순간 산전수전 다 살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만큼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감정치의 최대를 맛본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이제 저희 친구들이 뭔가 통쾌하게 부숴준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같이 잘 느껴주신 것 같고요. 엔딩은 이제 엔딩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저도 개봉하고 더 많이 알게 된 부분이 있는데 저한테의 의도는 인생의 어떤 순간에 이거는 하나처럼 어릴 때일 수도 있고 이렇게 커서 저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 같은 순간을 여전히 지날 때가 있는데 되게 뭔가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이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이상을 향해서 되게 노력하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엄청 노력을 하다가 그게 정말 내가 이런 노력을 한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해질 때도 있고 내가 이거는 잘못 알았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목표 설정을 애초에 잘못한 거죠. 이런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목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구나라는 거를 발견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순간을 실제 살아내고 관통할 때는 정말 아픈 것 같아요. 되게 외롭고 괴로운 측면이 있고 근데 이제 그 순간을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하겠지만 하나한테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유미 유진이가 더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유미가 우리 언니 해줄 거지 이 말이 하나한테는 이건 제 의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감상을 다 하실 수 있을 텐데 저의 의도는 하나가 그냥 가족 내 이 피부치만 가족인 줄 알았는데 언니라는 거는 사실 우리 언니 해줄 거지는 가족의 의미로 물어봤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가족 해줄 거지? 라고 유미유진 입장에서 물어본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는 그 말이 우리 집 밖에도 내 가족이 있구나. 이거 내가 찾을 수 있는 형태의 가족이 있고 내가 만날 수 있고 내가 만들 수 있고 이런 어떤 다른 방식으로 왜 이렇게 시야가 확 트일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 어떤 하나한테 숨통이 트여지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의 영향을 하나는 아마 받았을 거고 어차피 어떤 체념과 어떤 그게 포기일 수도 있겠지만 놓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꽉 잡고 있던 것을 놓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또 우리가 삶의 도약을 할 수가 있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사실 참 쉽지가 않은데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면 좀 쉽잖아요, 도약이. 그래서 이제 가족 앞에서도 밥을 먹이고 여행을 가자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이거는 그냥 이 가족은 이런 형태가 되는 거가 어쩔 수 없구나. 하지만 나는 밖에 또 다른 친구들이 있고 내 삶은 또 다른 방식으로 흘러갈 거라는 거를 인정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바로 뒤에 저희 시간이 더 있나요? 10분? 네. 그러면 저 GV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싫다는 게 아니고요. 혹시 그런 GV 시간에 들었던 질문들 중에서 전작이라든지 이번 작품에서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는지랑 여러 개 하면 안 되네. 네. 그리고 유미랑 유진이네 가족에서는 어쨌든 어머니 아버지도 계시고 그리고 삼촌도 있는데 삼촌도 한 번도 안 보이고 어머니 아버지도 한 번도 안 보이고 통화를 조금 그래도 자주 하는 편인데 통화할 때도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데 의도적으로 어른들의 모습을 배제하신 것인지 그리고 진짜 자그마한 건데
하나 친구가 이주영 배우 닮았다는 생각하신 적 있는지. 어떤 큰 이렇게 말하면 이주영 배우 이주영 배우 닮았다는 생각하신 적 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좀 비슷한 인상이 있네요.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현장에서는 그 하나 배우 이렇게 모니터 보고 있을 때 가끔 클로즈업 잡을 때 이렇게 너무 그 친구의 어떤 아주 무표정인데 너무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절대적인 미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그 친구가 뿜어내는 어떤 에너지가 도저히 한 손에 안 잡히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에너지가 있어서 막 빠져들 때가 있었는데 아마 제가 느끼는 이주영 배우님도 그런 매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어떤 에너지의 자장이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도 지금 문득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어른들이 안 나오는 이유는 되게 고민 많이 하긴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영화 초반에 그 하나가 여행 가는 가족 그 뒷모습 보는데 그게 사실은 유미 가족이에요. 그래서 그 삼촌도 거기 있고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엄마 아빠가 출장 가는 거 짐 다 싸가지고 멀리 출장 가는 것을 배웅하는 삼촌이랑 같이 배웅하는 뒷모습인데 그게 하나의 눈에는 여행 가는 가족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딱 거기 한 장면만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그때는 서로 모를 때 하나 유미 유진이 서로 모를 때고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삼촌이라도 뭐 등장을 시킬까 어쩔까 막 진짜 고민을 하다가 현장에서 결국에는 어떤 선택들 때문에 그 삭제가 돼서 아예 찍지 않았는데 저는 이 영화가 1인칭 영화가 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하나의 아주 주관적인 영화가 되기를 바랬고 그래서 하나가 느끼고 보는 거 말고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컨셉으로 쭉 가다 보니까 하나가 사실은 유미나 엄마 아빠를 볼 일이 없을 거고 우리도 이제 어렸을 때 친구의 엄마 아빠를 보는 일은 쉽지 않잖아요. 이 친구랑 되게 친한데도 엄마 아빠를 되게 늦게 보는 경우들도 사실 있고 삼촌도 출퇴근이 이렇게 일찍이고 늦다 보면은 하나 입장에서는 만날 일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없어진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있었던 시나리오에 있었던 장면이 좀 삭제가 됐고 또 첫 번째 질문이 뭐였지? 기억에 남는 질문. 집이 질문 되게 많은데 그냥 진짜 솔직히는 해외 영화제 갔을 때 그 아이들 앞에서 집이하는 적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 어린 그것도 이제 해외 유럽에서 이제 그 집이할 일이 좀 많았는데 정말 기억에 남는 질문은 제가 이렇게 영화를 그때 이제 우리들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들을 상영하고 심지어 박수도 났어요. 막 그 아이들이 꽉 찬 극장이었는데 박수도 막 나오고 저도 막 감격해가지고 내가 이런 작은 영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름도 처음 듣는 나라에 와서 상영을 하다니 막 이러면서 앞에 가서 한참 질문을 막 받고 이 얘기가 제 얘기 같았어요. 막 이런 중학생 친구도 있었고 그 좀 나이가 있는 청소년 친구도 있었고 막 질문을 받다가 너무 어린 친구 한 7, 8살 정도 정말 어린 친구가 질문을 너무 진지하게 저를 보면서 근데 어느 나라에서 왔고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냐고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이 긴 시간 동안 저 친구는 이 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도대체 전 배우도 아니고 근데 이런 일이 제 기억에 한국에서도 있긴 있었거든요. 네, 한국에서도 우리들 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의 대부분 너무너무 진지해요. 너무 알고 싶어 하고 그래서 정말 저도 진지하게 내가 미처 소개를 못해서 미안하다 나는 영화 감독이고 방금 본 영화를 만들었다 했더니 얼굴이 정말 너무 환해지면서 알지 않았다는
그 이제 뭐 한국에서 왔다 뭐 외국에서 한국에서 왔다 했더니 아 한국에도 포켓몬이 뭐 유행하냐 뭐 이런 질문을 해가지고 아 내가 그것도 내 미처 답을 못하겠다 뭐 이런 그런 게 조금 저는 아이들이랑 주고받은 질문이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네. 또 잠깐 지금 조금 한 끝이에요. 하나 더 어때요?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만. 아주 간단한 질문 옆에 계신 분 아까 들었어가지고 한 개만 받을게요. 진짜 간단한 걸로 네. 그 패키지 상영을 하시는 거 인스타에서 봤는데 혹시 굿즈만 따로 판매하실 의향이 그리고 또 배지를 또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거 진짜 아니요 정말 사고 싶어요. 아 저도 갖고 싶은데 저도 제 굿즈가 없어요. 저희 엄마가 가져가셔가지고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막 6만 되고 이러면 또 혹시 모르려나? 뭐 이런 생각을 저는 기대를 혼자 그냥 해보고 있는 건데 아마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좀 알아볼게요. 네, 저도 갖고 싶어서. 끝이에요. 그렇구나. 아유, 예. 보통은 모더레이터 분이 정리를 해주시는데 제가 스스로 질문을 받아 정리하려니까 되게 어색한데 어쨌든 재미있으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 예전 집에서 안 했던 못 받았던 질문도 되게 많이 받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좀 TMI지만 많이 한 것 같아서 저도 오늘 너무 즐거웠고 이렇게 저 귀한 시간 내서 극장까지 와서 영화 봐주시고 질문 시간도 같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 5만도 넘었고요. 우리들 스코어가 정말 천천히 해서 작년 말에 5만이 넘었었거든요. 근데 저희 우리들 스코어도 넘었어요. 우리 집이. 그래서 진짜 여기 계신 정말 와주신 분들 덕분에 그렇게 된 거라 제가 너무너무 정말 얼굴 오늘 다 눈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영화 혹시 좋으셨다면 저희 끝까지 극장에 버티고 있을 거예요. 어딘가서 하루는 상영을 할 거라서 하루 좀 어딘가에선 상영할 거라서 주변에 소문 내주시면 저희 끝까지 잘 살아남아 보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관객 회장은 오른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뭐 더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하면 저희 이번 주 금요일에도 관객과의 대화 남아 있으니까 그때를 노려주세요. 감사합니다.